자, 이것도 잘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는데 약간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서 있는 듯한 느낌이. 근데 이 모델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으로 좀 더 내밀어서 뒤로 이렇게 뻗은 형국인데 이게 일자로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훨씬 더 운동감을 좀 더 살렸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 상체를 그려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이 얼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얼굴을 이제 관습 쪽으로만 자꾸 그리다 보니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제대로 지금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어렸을 때부터 뭐 만화 그린다고 하면 계속 얼굴을 인형을 예쁘게 따라 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습에 젖어서 완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된 거죠. 그냥 사람을 봐도 다 인형처럼 얼굴을 그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려왔던 그 방식을 벗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계속 그렇게밖에 못 그리니까. 근데 어려워요. 그거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배우는 친구들도 맨날 그것 때문에 팩폭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년, 1년이 넘어도 못 고쳐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매주 와가지고 매주 팩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못 고치고 계속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그건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래요. 나도 맨날 의사 선생님이 목 그거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알죠. 근데 안 필 수 있나요?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해해요. 이해를 못하진 않아. 학생들이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 못 고치는 이유조차 다 이해가 되고 알아요. 저는 그림 그린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습관이 많이 들어버렸네요. 배우려고 찾아보는 자료도 다 그런 식이니.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딜 봐도 학원을 가나 유튜브를 보나 책을 사서 보나 다 미소녀 그리는 법으로만 나오고 제대로 그 대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는 안 나오고 맨날 그냥 동그라미에 그냥 이렇게 빼쪽하게 붙여서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서 그림 잘 그리는 법 이 짓을 하니까 속이 터져 분통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안 생겼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학원이나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뭐 다 그렇게 돼 있으니 뭐 어떻게. 그래서 나라도 팩폭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미안하지게도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정말 맨날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다 똑같은 증상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다 똑같은 식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언젠가는 바뀌려나? 세상이 좀 언젠가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관습적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걸 권장하고 있죠. 그렇게 그리라고. 오죽하면 무슨 대포르메를 하기 위해서 해부학이 도움이 안 되니까 해부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경악스러웠다니까. 그리고 뭐 그림 잘 그린 법 그리는데 다 얼굴을 저렇게 얼굴이든 몸뚱아리든 다 껍데기에 그냥 그 옷주름에 머리카락만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놓고서 그림 잘 그리는 법이라고 다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일부러 가서 봤지. 미안하건데 정말로 되도록이면 그분들 좀 유튜브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나 좀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다고 자꾸 내 팩폭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못 그리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책 안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술학원에서 좀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지님이 그림 진짜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잘 그리는 그림인데 옷주름하고 머리카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좋은 그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잘 그리는 그림을 그렇게 버려야 될까?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비싼 돈 내고 가서 배우면서. 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너무 대충 그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로우앵글이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물만 떨렁 그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물만 떨렁 그리면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이 인물이 어디에 서 있나요? 지금 이 바닥을 그려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뒤에 라인이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요 사이에 수평은 어디야? 수평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기가 지금 아이 레벨이라는 거야. 눈높이가 낮다고. 그러니까 그 화면으로 보면 이게 로우 앵글이죠. 그죠? 아래에서 올려다 봤으니까 극단적인 그런 안각은 아니지만 약간 위가 작아져야 되는데 머리가 크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줄여놓은 거예요. 머리를 줄이고 운동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쭉 뻗어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그죠? 그러니까 포스가 당기니까 어떻게 돼?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근 부분이 스트레칭이 되죠. 무릎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스트레칭이 됐어.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포스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예쁘게 잘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머리가 너무 크다. 원금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얼굴이 가슴만 하잖아 지금. 그죠? 흉부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머리카락을 그리거나 옷주름 보세요. 너무 심하게 옷주름만 그린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옷주름을 왜 그리냐고. 전체가 안 맞는데 난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좋은 재능을 전체를 보는 데에다가 먼저 활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원근이나 눈높이나 양감, 덩어리감이나 운동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는데 계속 옷주름하고 머리카락을 그리면 그 좋은 그림을 좋은 재능을 망치는 거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자꾸 팩폭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수지님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타입이고 그 정도의 정말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려요. 집요하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그리는데 정말 중요한 전체에 대한 화면 이것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있어서 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건물을 질 때 전체를 보는 것은 기둥을 박는 거하고 똑같다. 건물 질 때 기둥을 안 박으면 집 다 무너지지 어떡할 거냐. 기둥도 안 박고서 벽돌부터 쌓고 그 벽지부터 바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기둥부터 박자. 나는 이런 얘기인 거죠. 충격이네요. 미안해요. 내가 팩폭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처음 온 친구인데 너무 내가 좀 심하게 하나요? 처음 배우는데 투시 안 배우는 거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처음 배울 때 투시들을 안 배우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건 선생님이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투시를 배우고 말고를 왜 선생님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싫어하는 취향이 있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생한테 맞춰야지 선생님 취향에 맞추나요? 그림을? 학생의 능력치, 학생이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맞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빨이 아픈데 치과를 가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어떻게 환자마다 다 똑같이 처방을 해주냐고. 응? 어디가 아파도 다 뭐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다 똑같은 약을 주게. 그리고 그 선생님의 취향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환자의 문제인 거지. 왜 의사 선생님의 취향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충격을 먹고 학원 나왔어요? 뭘 어떻게 금방 나와요? 전체를 먼저 보고 나중에 디테일 새겨듣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기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벽돌 세우고 그 다음에 벽 바르고 인테리어는 나중에 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물의 벽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인테리어부터 하고 있는 거죠. 인테리어부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 취향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취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은 있을 수 있어요. 스타일은 있지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포르메 때문에 대생하지 마세요. 나는 뭐 투시도법 처음 하는 애들이 투시도법 배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키님? 첫 생방이에요. 지금 처음 오셨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첫 방송은 아니고요. 1년이 넘었는데 근데 공개 방송은 1월부터 했으니까요. 네, 10개월 됐고요. 그때는 또 일부 공개로 작년 7월부터 했어요. 여기 팩복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태까지 강의한 일정 다 있어요. 작년 7월부터 하다가 우리 학생들만 데리고 서비스 강의를 하다가 1월 달에 드디어 공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교수님 말씀 듣고 그림 보니까 지금 화면에 뜬 그림도 시점이 아래에서 보는 건데 머리가 크네요. 그죠? 아래서 보기도 하지만 이거 가만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윗면이 보이잖아. 이렇게. 그죠? 계단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정말 편하죠. 이런 게 보이면 윗면이 보이니까. 그럼 어디쯤일까요? 여기쯤에가 이제 안 보이는 수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는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눈높이는 여기 있지만 문제는 이 포즈가 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서 있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즈 자체가 이 골반을 내밀고 있어서 이 골반을 내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보여요. 어안 렌즈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못 그리는 것은 손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인지를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분석이 먼저 정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되면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당연히 정확히 그릴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런데도 뭐 만약 손이 좀 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 건 그건 뭐 선 연습하면 되잖아. 그죠? 이 수평 아까 얘기해서 수평, 수직, 사선, 그죠? 원 이 연습만 하면 돼. 뭐 어렵지 않아요. 한 10분, 20분만 하면 못 끊는 선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다 잘 그리는 친구들이 와서 선 못 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크죠, 그죠?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야 되는데 특히 얼굴을 반듯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 두정골, 이 앞에 전두, 두정 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대부분 일본식 그림 그린 친구들도 여기가 더 많이 그려요. 근데 정면에서 그릴 때야 그럴 수 있죠. 정면에서 그냥 딱 반타에 그릴 때는 눈이 가운데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측두가 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위에가 좀 더 크고 아래가 약간 가늘고 뭐 귀가 붙어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숙이고 있거나 뭘 하거나 아래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늘 정면처럼 그리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위에가 넓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아래서 올려다본 거니까 당연히 얼굴은 지금 반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당연히 지금 이게 위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얼굴 보세요. 머리카락이 지금 여기 떠 있어서 조금 커 보이는 거지. 아무리 머리카락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크다. 그럼 머리카락을 조금 죽여서 그렸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걸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인지를 하면 되는데 보이는 대로 인지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리던 방식대로 대상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보이는 대로 그리질 않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던 대로만 그리니까. 그래서 골반을 내밀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반을 내미니까 당연히 이 벨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벨트를 안 찼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많이 안 드러나 보이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더 하면 배가 더 나와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나와야 되는데 옷이 여기다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이 옷을 눌러버리니까 다 반듯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냥 평면을 만들겠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조금 더 나는 근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더 꺾여 보여요. 내 눈에는 분명히 이렇게 더 꺾여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서 내려오는 요 옷 주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다 보면 약간 그럴 수 있죠. 약간 뭐랄까 이제 이게 패딩인가요? 약간 두터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이게 볼륨을 좀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또 빤해 보이지도 않거든 사실. 여기 이 라인을 보다 더 이렇게 살려주면 근데 나 일부러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분명히 난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 운동감, 이 덩어리를 살려서 그리면 당연히 입체적으로 당연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손이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굳이 손을 저렇게 안 보이게끔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죠. 옷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거 손을 좀 이렇게 넣더라도 내가 보기엔 조금 더 예쁘게 이 손가락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손가락이 보이면 좀 더 예쁘지 않나요? 그 손가락이 아예 없이 해놓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각색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소매도 너무 지나치게 나온다거나 손목이 너무 좀 가늘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선 두께 정도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기 옷 두께가 있는 그 부분만 좀 주름을 살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생략하고 그리면 훨씬 더 원근이나 덩어리감을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막 그리기 바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조형, 입체라든지 원근, 양감 이런 모든 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의식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잘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모양만 그려오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재능만 가지고 그리는 거지 모양을 따라 그리는 거는 카피하는 건 돼요. 그럼 어떻게 작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작가를 하기 어려워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린다면 그럼 사진 없이면 못 그린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작가를 어떻게 해? 뭐 사진 작가한테 이걸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걸 그리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 당신 사진작가 당신이 좀 이렇게 찍어주쇼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내가 해부학이라든지 뭐 퍼스펙티브는 물론이거니와 조형, 연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애니메이터들이 뭐 사진 보고 그림을 그리나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그리잖아요. 대부분 다.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움직이는 막 수백 장, 수천 장을 하루에 100장씩 그리는데 그러려면 빨리 잘 그려야 되잖아요. 빨리 잘 그리려면 어떻게 돼? 대생력이 좋아야지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왼발에다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머리는 이렇게 뒤로 뺐지만 골반을 앞으로 빼서 다리를 쭉 밀어서 이쪽 지금 왼발에다가 여기 있는 뒤꿈치 왼발에다가 딛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등을 받쳤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조금은 좀 뒤로 쏠려 있죠. 뒤쪽으로. 뒤로 기댔으니까. 만약에 벽이 없었으면 쓰러졌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무릎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무릎을 구부린 게 아니에요. 이 안쪽에 분명히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있는데 아마도 무릎을 구부리고 있다가 다리를 피다 보니까 이게 옷이 뻣뻣해가지고 뻣뻣한 옷주름이 나오다 보니까 관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여기가 꺾어져 보일 거예요. 옷이 두터운 옷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그죠? 근데 그걸 그대로 그리면 이 사람은 지금 무릎을 이렇게 꺾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화면을 이해하고 그리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릎이 지금 어정쩡해진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거지. 이해해야 된다. 그 대상을 분석한다는 게 바로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하라고. 네. 그러고서 그리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연습하면 되는데 그건 손은 본인 문제예요.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이해하는 것은, 깨우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인지를 못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건 수진님의 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얼마든지 잘 그릴 수 있다.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가르쳐주면 금방 인지가 되죠. 손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잘 그리는데 사진을 보고 이 정도로 깔끔하게 대상을, 정말 머리카락 옷주름만 그려도 전체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잡아낼 줄 아는데 이 정도 재능을 가졌는데 왜 못 그리겠어요. 그건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